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여기서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 주식 다 못해. 그냥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왜 이런 사람들을 못하냐면 실패를 인정 안 하는 거지.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막히게 정렬돼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교묘하거나 진부한 자기자랑을 듣고 말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나온 얘기인데 survivorship bias, 그 생존자의 선입견. 생존하니까 이게 맞다. 근데 정반대야. 맞아요. 이 사람이 예외야.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인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정말 자동 매매나 이런 게 많아졌을 때 결국 주식의 본질에 내가 다가가지 못하면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꾸준하게 사는 것. 이번 주는 꼭 1등이 될 거야, 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가 중 하나로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사야지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책합니다. 왜 난 수익을 내지 못할까? 왜 난 주도주를 매번 놓칠까? 난 주식 투자에 재능이 없는 걸까? 난 부자가 될 수 없는 운명인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자책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수익을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의 현인들은 주식 투자의 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를 벌든 그 액수와 규모를 자신들이 직접 정하려고 하는 치들이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그들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게 된다. 추세를 따르는 한 국내 투자자는 최근 BHI라는 종목을 매수하여 말도 안 되게 큰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익률은 40%를 넘어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의 매수 규모가 상당하여 수익금이 대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좌는 천지개벽으로 불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할 뿐입니다. BHI는 그런 매수 신호를 보여준 종목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BHI는 수급, 실적, 재료, 차트가 완벽한 몇 안 되는 기회였기에 수익을 담보로 비중을 크게 한번 실어본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수익 기회나 확률을 계산하고 분석하려 하는데, 이런 수익 기회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주식시장의 모든 돈을 다 벌어가 주식시장 자체가 없어졌겠죠. 수익을 만드는 공식, 수익 기회와 수익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만 수익이 났을 때 함부로 팔지 않고 시장이 주는 신호에 따라 매매한다면 상상 이상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계좌를 크게 불려주는 수익은 제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큰 수익을 내는데 제가 기여한 게 별로 없죠. 제 투자법은 간단합니다. 추세를 따를 수 있는 간단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매수 신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면 그저 매수합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수익은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신경 쓸 게 아니죠. 제가 신경 쓸 일은 매수 후 손실나는 종목을 규칙대로 매도하는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거라곤 매수하고 손절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익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도 제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무언가의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땐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수익을 만들어내는 비법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걸 말이죠. 저처럼 하면 돈이 벌리냐고요? 저는 이 투자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법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 가장 강력했고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수많은 갑부들을 만들어낸 기법 중 몇 안 되게 저 같은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큰 힘 안 들이고 추세 추종 투자법으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되려 이 투자법은 힘을 덜 줄수록 돈이 더 많이 벌리는 신기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추세를 따를 수 있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매수 규칙을 만들어 그대로 매수하고 손실을 짧게 할 수 있는 역시 간단한 손절 규칙에 따라 매도하는 것이죠.
수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잃었던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말해줘도 의외로 따라하질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시장과의 승부에서 이기고 싶은 건 아닌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 아닌지 말이죠. 저도 처음엔 이기려고 해봤는데 죽도록 당해봐서 그런지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돈을 벌고 싶을 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 길 돌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지금까지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좀 편안히 시장이 주는 돈 벌어 가시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투자의 본질과 진실을 꾹꾹 눌러담아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선정, 매수, 매도, 비중 조절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매뉴얼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을 참고하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씁니다체가 아니라 간결하게 다체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은 고정 댓글란에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자료가 나갈 테니까요. 자료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리스타트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목 선정 규칙. 종목 선정 규칙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횡보 후 200일 이평선 위에서 첫 깔끔한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 중 둘째, 재료와 수급이 붙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 종목들이며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에 랭크된 종목이라면 대부분이 거래량, 거래대금의 조건을 충족한다. 200일 이평선 위의 조건은 주도주를 골라내기 위함이다. 200일 이평선 위의 종목들은 매물대 압박이 작아 큰 시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종목 대다수는 첫 장대 양봉 이후 200일 이평선 바로 위에서 정배열 초입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중 몇몇 종목들은 주도주로서 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다. 해보면 알 수 있다. 왜 대가와 고수들이 이 조건을 강조했는지 말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급과 재료이다. 이때 초보 투자자라면 수급을 좀 더 중요시하고 중급 투자자라면 재료를 좀 더 중요시할 수 있다. 일단 장대 양봉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 조건으로 소위 잡주들을 걸러낼 수 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모두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만 들어와도 일단 선정한다. 초보 투자자들은 재료의 강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라면 수급을 확인한 후 재료의 유무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자. 재료, 수급 판단이 중요해도 이것이 돈 버는 투자의 본질이 아니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돈 버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에 있지 않다. 반대로 돈을 잃는 많은 투자자들은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에 매몰되어 그것에만 집중한다. 돈 버는 주식 투자의 답은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니 아무리 해도 주식 투자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중급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감이 있으므로 재료에 집중할 수 있다. 60년 경력 투자자 레리 윌리엄스는 평생의 연구 결과 폭발적 주가 상승의 힘은 재료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좋은 재료의 핵심은 실적 상승 또는 실적 상승 기대감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전황 트레이더는 주식 투자의 본질을 실적에서 찾았다. 8천억 트레이더 마이클 마커스 역시
펀더멘털, 즉 실적을 강조하였다. 좋은 재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기업의 실적 상승과 연계가 되어 있다. 세계 최초, 시대 개막, 혁신, 글로벌 문제점, 대두,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 또는 협업, 해외 시장 진출, 해외 매출 및 이익 증가, 해외 시장 매출 1위 달성, K 열풍, 조단위 뉴스, FDA 승인, 암 극복, 대통령 발언, 특히 미국 대통령 발언 등은 모두 기업의 실적 상승과 연계된 뉴스이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면 독점력을 보유하여 매출,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라면 매출과 이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 협업, 해외 시장 진출, K 열풍, 조단위, FDA 승인 등은 모두 기업의 매출, 이익 증가와 연계된다. 결국 핵심은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종목을 찾는 것이 관건이며 그 힌트를 재료에서 찾는 것이다. 특히 재료를 확인한 후 해당 종목의 실적을 확인했을 때 실적 역시 현재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주도주로서 대시세를 줄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아무리 재료와 수급이 중요한들 이건 역시 돈 버는 투자의 본질은 아니다. 재료와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이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종목 선정은 주식 투자의 첫 단추를 꿰는 단계이므로 경시할 순 없다. 또한 초보 투자자 역시 재료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횡보 후 첫 장대양봉 종목에 붙은 재료를 꾸준히 읽어 나가면 좋다. 2. 암기해야 할 사례들. 이론만으로 배우면 이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하게 암기할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다. 분명히 반복되는 기출 사례이므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면 좋겠다. 위 차트를 보면 하늘색 선 50일 이평선에서 횡보한 뒤 200일 이평선, 파란색 선 200일 이평선 바로 위에서 깔끔하게 장대 양봉을 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종목은 이 이후로 약 250%의 대시세를 뿜었다. 해당 종목은 어떤가? 방금 전 본 종목의 차트와 비슷하다. 역시 50일 이평선에서 횡보한 뒤 200일 이평선 바로 위에서 깔끔하게 장대 양봉을 뽑았다. 해당 종목은 이 이후로 약 400%의 대시세를 뿜었다. 여기서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200일 이평선 바로 위에서 깔끔하게 뽑았다는 것이다.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다른 모양새도 아니다. 그러니 이런 모양의 종목을 찾았다면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뒤 매수 타점을 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종목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종목은 장대 양봉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종목은 장대 양봉에서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진입할 때 개인 투자자는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수급은 손바뀜의 신호로도 볼 수 있으니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종목의 재료를 살펴보자. 왼쪽 첫 번째 종목의 재료는 뭐뭐 부족으로 인한 북미 유럽 초호황 사이클에 주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재료, 오른쪽의 재료는 K 인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26% 상승, 영업이익 245% 상승에 주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문제 대두와 연계되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종목은 주식시장의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시대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대기업의 CEO들은 이런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대규모 선행 투자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실적 상승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군들이 다 같이 주목받게 되고 그중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주도주 또는 대장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K열풍은 해외 매출, 이익 증가와 연계되는 뉴스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런 뉴스가 붙은 종목이 있다면 끝까지 추격 관찰하면서 타점을 노릴 필요가 있다. 3. 매수 타점. 매수 타점도 간단하다. 거래량이 마르는 5일선 위에 짧은 음봉 캔들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문장 내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정상 추세의 움직임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며 주가가 하락할 땐 거래량이 감소하는 움직임이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움직임이며 상승 시에는 크게 움직이고 하락 시에는 작게 움직이는 모양이다. 따라서 이 움직임 속에서 눌림 타점을 잡아낸다면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 최적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매수 타점이 나오기 이전의 주가와 거래량의 흐름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은 증가해야 하며 주가가 하락할 땐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어떨까? 이상 신호로 보고 해당 종목을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매수를 보류하며 관망할 수 있다. 첫 장대 양봉 때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을 동반하며 짧은 양봉이나 음봉 캔들이 나왔다면 어떨까? 역시 이상 신호다. 거래량이 크다면 주가 상승도 커야 정상이다. 거래량이 큰데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다면 세력이 해당 가격에서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매수 타점이 나오기 이전에 주가의 흐름은 반드시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위 차트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먼저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은 1번 지점을 함께 살펴보자. 일단 첫 장대 양봉이 200일 이평선에 걸쳐 있는 게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 다음날 캔들에서 제대로 된 이상 신호가 발생한다. 첫 장대 양봉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주가는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것이다. 거래량은 주가 상승의 연료다. 연료를 주입했음에도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다면 해당 로켓은 불량이라 생각하고 조심할 수 있다. 하지만 2번 지점은 1번 지점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2번 지점의 첫 장대 양봉은 50일선 근처에서 횡보하며 형성된다. 첫 장대 양봉이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한 것도 1번 지점보다 좋아 보인다. 이후의 흐름도 좋다. 5일선이 우상향하면서 짧은 양봉 캔들이 출현한다. 거래량도 1번 지점과 같이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5일선이 우상향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 5일선 위에 가까이 위치한다. 이런 지점은 좋은 손익빛 타점이 될 수 있다.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바로 매도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설명을 들으면 누군가는 뭔지 모를 희열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석적 설명은 우리의 승부심리, 이기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론적으로 완벽히 분석하여 종목과 매수 타점을 결정한 후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도박에 불과하다. 그렇다. 종목 선정, 매수 타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아무리 좋은 타점을 잡는다 해도 다음날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확률의 영역, 운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기는 투자를 하려면 확률 싸움에 목숨을 걸어선 안 될 것이다. 수급과 재료는 어떤가? 수급과 재료가 좋으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할까?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수급과 재료가 좋음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다소 발생한다. 역시 확률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거래량이 마르는 5일선 위 짧은 음봉 캔들에서 매수하든 주가가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으며 반전하는 변곡 양봉 캔들에서 매수하든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에서 그냥 종가에서 매수하든 일봉을 기준으로 하든 주봉을 기준으로 하든 월봉, 분봉을 기준으로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수 타점은 기호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다.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 속에서라면 어떻게 매수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은 이평선 정배열의 상승이면 그냥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100% 통제 가능한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 싸움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확신의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다음 이야기가 돈 버는 주식 투자의 본질 또는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100% 돈 버는 주식 투자법. 돈 버는 주식 투자의 정답은 존재한다. 손실보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면 복리 효과로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손실보다 수익을 크게 만드는 것이 단순 수익을 크게 만드는 투자법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 수익은 확률 게임이다. 수익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니 수익의 영역은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목맬 영역도 아니다. 그렇다면 손실은 어떨까? 손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확신의 영역이다. 수익은 만들 수도 없고 계산해낼 수도 없지만 손실은 만들어낼 수 있고 계산해낼 수도 있다. 따라서 돈 버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매수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수 후 어떻게 손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매수하느냐보다 어떻게 손절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여기에 투자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종목 선정 방법과 매수 타점은 나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니 그대로 그냥 따라서 매수하면 된다. 문제는 다음이다. 매수하고 추세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는 거래량도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가격 추세가 죽지 않아야 한다. 가격 추세는 5일 이평선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횡보 후 첫 장대 양봉 이후 5일선이 죽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승하는 가격은 계속 상승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매수했는데 5일선이 살아있다. 5일선이 죽지 않았다. 5일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매수해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내가 매수했는데 5일선이 죽어있다. 캔들이 5일선 아래로 내려갔다. 5일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매수해서 큰 손실 또는 점점 커지는 손실 또는 커지지 않는 애매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가 정확한 추세 타점에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커지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위험 신호라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내가 매수한 종목의 손실이 크거나 혹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수익은 신경 쓸 게 없다.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되니 수익 신호는 주식 투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익 신호는 매수 후에 손실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미투자대회 연속 3회 입상한 데이비드 라이언은 매수한 뒤 바로 수익이 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매수한 이후 주가가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움직이면 일단 비중을 일부 줄이는 매도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종목 선정법,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실이 났을 때 그것을 현명하게 짧게 잘라 버리느냐, 그러한 규칙이 있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해당 종목은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고 이상적인 조정을 거쳤다. 음봉 이후 아랫꼬리로 하락이 멈춘 것도 좋아 보이고 다음 캔들에서 거래량이 마르며 5일선 위에서 음봉이 짧게 형성된 것도 좋아 보인다. 해당 지점에서 매수하면 다음날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여기서 확률을 계산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투자는 어려워진다.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쉽고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만약 매수 후 주가가 상승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냥 보유하면 되니 말이다. 문제는 내려갈 때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락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지점에서 조금이라도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여 음봉이 형성된다면 캔들은 5일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주가가 5일선 아래에 눌려버리면 심리적으로나 매물대적으로나 좋지 않다. 단기 심리가 죽어버리면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간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간 조정 후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매수하고 다음날 갭으로 하락하거나 또는 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첫 1분봉 또는 첫 3분봉이 음봉으로 확정된다면 일단 분할 매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수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영역은 손실이다. 일단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무조건 자르고 본다.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하락한 후 또 하락하면 어떡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상승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건 오로지 하락과 손실이다. 위 차트는 이전 차트의 추세 종배 타점 이후 다음날 3분봉 차트이다. 다행히 추세 종배 타점 영역에서 매수한 후 약간의 갭상승이 발생했지만 첫 3분봉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다. 여기서 선택지는 첫 3분봉 음봉이 완성되고 나서 바로 분할 매도, 그리고 본절 라인을 건드리면 그때 또 분할 매도, 그리고 최소한의 비중을 보유한 채로 버티다가 첫 3분봉의 저가를 이탈했을 때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손실로 마감되면 이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을 봐야 할까? 아니다.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200일 이평선 위에서 깔끔하게 뽑은 종목에 수급과 좋은 재료가 붙으면 결국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포지션을 잃었다고 해도 해당 종목의 상승 견해를 가질 수 있다면 끝까지 지켜보면서 다시 저점 변곡 이후 반등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이후 다시 횡보 후 장대 양봉을 뽑으며 반등 캔들을 연출한다. 이때 해당 장대 양봉은 두 번째 장대 양봉이니 규칙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수 규칙은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이므로 횡보를 보여줬다면 이후 장대 양봉은 첫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매수 규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되려 매수 타점은 유연하게 결정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평선 정배열 초입이면 그냥 매수해보라 라고 하는 이유도 역시 여기에 있다. 매수 타점은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 상승의 재료가 유지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정배열 초입에 그냥 매수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매수 후 어떻게 매도하는지이다. 해당 종목은 이후
5일선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킨들이 출현했다. 매수 타점이 출현했으므로 종가 매수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아침 분봉의 움직임이다. 위 차트는 추세 종배 타점 이후 다음날 아침 3분봉 차트 흐름이다. 종배 이후 주가는 살짝 갭상승했고 이후 첫 3분봉이 양봉으로 마감되었다. 자, 수익이다. 수익이 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종목의 당일 운명은 보통 당일 장 초반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당일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은 대부분 장 초반 급등세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세 종배 후 다음날 아침 대응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이 났을 때도 할 일은 오로지 하락 관리다. 따라서 수익이 나면 일단 본절 라인에 자동 매도 설정을 걸어두어 하락을 방어하면 된다. 위 차트를 보면 두 번의 시도 끝에 300% 이상의 대시세를 맛볼 수 있었다. 이 종목을 매수 대응한 사람은 과연 300% 이상의 수익을 상상이나 했을까? 상상 못했을 것이다. 이 투자 케이스는 두 번의 시도로 성공했지만 보통 추세를 잡기 위해 추세 추종자들은 사고 팔기를 반복한다. 그게 첫 번째 시도에 바로 될지, 두 번째에 될지, 세 번째가 될지, 10번째에 될지 그들은 예측하지 않는다. 그저 매수 신호에 사고 매수한 후 하락하면 팔 뿐이다. 그래서 추세 추종자들은 사고 파는 것을 돈 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다. 어떤가? 상승에 매수하고 하락에 매도하라는 그 말 자체로 최고의 기법인 셈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추세 추종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그들과 똑같이 답답한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상승에 매수하고 하락에 매도하세요. 라고 말이다. 5. 최고의 비중 베팅 방법. 지금까지 매수 매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비중 베팅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역시 본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베팅의 규모를 자신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나름 시장의 형세를 분석하고 주도 섹터의 흐름 등을 판단하여 베팅의 규모를 계산하려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계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손실뿐이다. 만약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중 베팅 계산법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주식시장의 돈을 모두 흡수하여 주식시장 자체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비중 베팅 역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시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계좌 규모는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베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단 최초 베팅은 무조건 작게 하여 시작한다. 어떤 이는 작게 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크게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제시하는 방법을 써보지 않았다면 꼭 써보길 바란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평소 베팅 규모는 전체 계좌의 5% 이하로 하면 적절할 것이다.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전체 계좌의 2%나 3% 비중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것이다. 매수 신호가 발생한 종목은 2에서 3% 규모로 모두 매수한다. 종목 선정은 전적으로 규칙을 따른다. 그러면 어떤 종목은 손절이나 본절 컷으로 잘려나갈 것이고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날 것이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하여 한 달간 계좌를 운영해 본다. 이때 한 달간 계좌 운영 결과 수익이라면 그때부터 비중 베팅을 해볼 수 있다. 대략 한 달 정도 계좌를 운영해 보면 내가 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평균 몇 % 정도의 손실이 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한 달간의 수익을
나의 기대 손실률로 나누면 나의 베팅 규모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계좌로 작게 매수 대응하여 한 달 수익 30만 원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한 달간 내가 손실 볼 때 규모가 종목당 대략 마이너스 5%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다음 달 기회라고 생각하는 종목과 타점이 왔을 때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 나누기 5%, 즉 6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평소 300만 원 계좌에서 2에서 3% 규모인 6만 원, 9만 원을 베팅하던 사람이 600만 원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만약 600만 원 베팅에 운때가 맞아 크게 성공했다면 어떨까? 600만 원 베팅으로 50% 수익을 보았다면 300만 원 수익이다. 330만 원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계좌가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600만 원 베팅으로 평소 발생하던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떨까? 저번 달 벌어놓은 30만 원이 사라졌을 뿐이다. 물론 아깝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베팅이었다. 만약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다면 6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올인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300만 원 계좌로 작게 대응하다가 한 달 결산이 손실이었다면 어떨까? 손실이 났으니 실력이 모자르다며 자책해야 할까? 아니다. 만약 정해진 규칙대로 손절해서 한 달 결산이 손실이라면 되려 수익이 난 것보다 더 칭찬받아야 한다. 아니, 수익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수익이 났다고 투자자를 칭찬할 수 없다. 칭찬받을 대상은 투자자가 아니라 수익을 결정한 시장이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매수하고 손절하는 일밖에 없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기계적으로 매도하여 손실을 짧게 유지했다면 그건 잘한 것이다. 수익을 낸 사람이 실력자가 아니라 최소의 손실로 계좌를 방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 것이다. 그러니 손실이 났다고 해서 평소 하던 작은 비중을 더 줄일 필요는 없다. 그냥 2에서 3% 규모로 계속 작게 베팅하면서 수익이 쌓일 때까지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이 쌓이면 그때 또 비중 베팅하여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이 베팅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다. 작게 베팅하면서 손실을 짧게 가져간다면 손실 규모는 굉장히 미미하다. 300만 원 계좌에서 2에서 3% 규모는 6만 원에서 9만 원 선이다. 6만 원, 9만 원 베팅에서 평균 5% 손절이 나가면 손실은 3,000원, 4,500원 선이다. 대략 1회 매매당 평균 4,000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매매가 실패한다 해도 300만 원 계좌 범위 내에서 750번의 매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매매가 실패로 이어질 리가 없다. 매매하면서 실패가 더 많아도 한 번의 큰 수익으로 손실을 크게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규모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무한대일 수 있다. 본전을 지킨다면 매매는 평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평생의 기회 중에 한 달 결산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수익으로 기회가 왔을 때 비중 베팅해서 계좌를 불린다면, 그리고 그런 운때가 몇 번 연속으로 맞는 시장이 찾아온다면 300만 원 계좌는 1억 계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또 1억 계좌는 10억 계좌가 될 수 있고, 10억 계좌는 또 그렇게 100억 계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당신은 다음과 같이 답답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작게 베팅하세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것을 담보로 크게 베팅하세요.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하락하면 매도하세요. 그게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비중투자법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바로 매매를 매일 지속하면서 시장을 보는 안목과 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을 보는 안목과 감, 경험은
오로지 시장이라는 선생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특히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신만의 수익 나는 매매 스타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6. 시장에 정해주는 익절법. 이젠 익절법이다.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익절법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추세가 끝나면 매도하면 된다. 추세는 최초 5일선을 깨면서 종말을 맞는다. 그리고 10일선을 깨고 21선을 깨고 차례대로 이평선을 깨면서 추세는 끝을 맞는다. 따라서 종가가 5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일부 매도하고 종가가 1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또 일부 매도하면 된다. 남석환 투자자님의 말대로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절대 11선을 깨지 않으므로 11선이 중요한 매도의 기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큰 시세를 연출하는 종목은 20일이나 50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5일선, 10일선에서 매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결국 20일이나 50일선에서 지지받으며 상승하는 종목은 결국 20일, 50일선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첫 장대 양봉을 뽑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또 매수 신호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 다시 매수하여 진입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익절은 5일선과 10일선,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강한 견해가 있다면 20일이나 5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버텨볼 수 있다. 익절을 이평선 기준으로 하면 익절의 퍼센테이지는 다양해진다. 어떤 때는 3에서 5%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20에서 30% 수익으로 마무리되고 어떤 때는 50% 이상, 100% 이상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추세 추종으로 투자하다 보면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다. 자잘한 손실이 반복된다. 하지만 수익을 길게 가져가다 보면 한 번의 수익이 모든 손실을 압도하게 된다. 짐 사이먼스의 말처럼 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운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한다. 작은 손실이 전혀 무섭지 않으니 그때부터 투자가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재밌어진다. 간혹 발생하는 기회에 베팅하는 짜릿함도 함께 챙길 수 있고 수익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큰 걱정도 없다. 결국 최고의 신법은 바로 수익인 것이다.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수익은 운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최고의 신법은 결국 시장이고 운이다. 믿을 건 내가 아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믿을 건 시장과 좋은 운이다. 그때부터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 내가 한 것은 없고 받은 것밖에 없으니 그때부터 감사하고 고마워진다. 손실이 발생해도 괜찮다. 작은 손실은 시장과 운이 선사하는 큰 수익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 그때부터 손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따라서 운을 잡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시장에 남아서 작은 비중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면 될 뿐이다. 그래서 투자 고수, 대가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일 것이다. 7. 목표 수익을 정하라. 추세도 운도 영원할 수 없다. 언젠가 추세는 끝나고 운도 언젠간 끝이 난다. 따라서 수익도 언젠간 잘라내야 하고 운도 언젠간 잘라내야 한다. 수익은 이평선으로 자르면 되는데 운은 어떻게 잘라내야 할까? 답은 목표 수익에 달려있다. 내가 300만원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만원을 목표 수익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비중 베팅이 잘 먹혀 들어가서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더 크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2에서 3% 작은 비중으로 베팅하면서
또 100만원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만약 300만원 계좌에서 의외의 수익이 발생하여 200만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전체 계좌 규모는 500만원이다. 100만원의 목표 금액이 채워져도 다시 2에서 3% 베팅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베팅 규모는 예전의 6에서 9만원이 아니라 10에서 15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작은 비중으로 베팅해도 100만원을 채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 만약 500만원의 계좌가 400만원으로 줄어들더라도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400만원에 2에서 3%면 최초 매수 규모가 8에서 12만원으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운 매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또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담보로 크게 베팅하고 그렇게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안목과 감, 경험이 쌓이고 그때부터 기회를 찾아내는 확률도 점점 높아진다. 그때부터 자신의 매매에 자신감이 붙고 거기에 시장과 운이 맞아떨어지면 1년에 10억도, 20억도 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세와 운에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8. 추세는 유한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결국 돈 버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첫째,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둘째는 처음엔 작게 베팅, 그리고 수익을 담보로 크게 베팅이다. 굳이 셋째를 언급하자면 종목 선정, 매수 매도법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의 본질 하나를 꼽자면 역시 손실을 짧게이다. 손실만 짧게 할 수 있다면 사실 돈 버는 투자법은 무궁무진 할 수 있다. 돈 버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마음껏 매매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 스타일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찾는 것이다. 내게 맞는 스타일의 옷을 찾으려면 이곳저곳 발품 팔며 이 옷 저 옷 입어보는 수밖에 없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내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으려면 이 매매법, 저 매매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며 2타점, 첫 타점, 많은 시도를 해보며 내게 맞는 스타일의 투자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숫자들은 모두 예시일 뿐이다. 매수 타점을 5일선이 아니라 7일선 또는 10일선 기준으로 해도 좋고 추세를 일봉이 아니라 주봉에서도 찾을 수 있고 분봉에서도 찾아서 매매할 수 있다. 익절을 5일선, 10일선이 아니라 3일선, 7일선, 20일선으로 해도 무방하다. 매수를 분할로 해도 좋고 매도를 분할로 해도 좋다. 손실을 짧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 최초 베팅 규모를 전체 계좌의 2에서 3%가 아니라 1에서 2%로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3에서 5%로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돈 버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결국 답답하고 진부한 투자법을 늘어놓으면서 꾸준히 그리고 크게 계좌를 불려나갔으면 좋겠다. 돈 버는 주식 투자 이제 시작이다. 부자의 사원 채널 개편 안내. 자, 일전에 공지를 드린 것처럼 이제 부자의 사원 채널은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업로드 영상이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기존 일요일 공개 영상에서 책도 다룰 것이지만 한 주 또는 한 달의 매매를 복귀하는 실전 매매 정리 영상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영상은 지난 1년 동안 멤버십 3단계를 매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추려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멤버십을 듣지 않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에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도 해당 영상과 멤버십을 함께 병행하시면 채널의 모든 분들의 실력 향상에 더 큰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널로 유입된 분들 또는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HTS 설정법, 차트 설정법 등을 추려서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책을 위주로 다루는 채널에서 책과 실전이 함께 어우러지는 채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채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자의 선 채널과 함께 투자를 즐기며 부를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제부터 돈 좀 벌어봅시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러면서도 운을 믿고 시장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경제적 자유와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